자, 이번 주에는 아노바라고 해서 분산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냥 분산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alysis of Variance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약자만 따서 아노바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Analysis of Variance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분산을 이용한 분석, 분산 분석이에요. 그래서 ANOVA라고 해서 아노바라고 많이 불러요. 아노바라고 부르고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게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이 통계적 의사결정 방법에서 우리가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있고 분산을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표본이 한 개일 경우에는 1표본 t-테스트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고, 주로 우리는 이 g-테스트,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아니기 때문에 t-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샘플이 두 개인 경우에는 두 개의 표본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서 2표본 t-테스트를 쓰게 되는데, 이때는 기존에 있던 previous 데이터하고 예전에 있는 데이터하고 new 데이터의 사이에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이라는 공정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향상이 있는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룰 때 이 표본 t-테스트를 쓴다고 했었고, 분산으로 갔을 때는 2분산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샘플이 2개 이상이 되면 2개 이상 3개 정도의 3개, 4개, 5개의 이런 데이터들을 비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일원 하나의 요인을 가지고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이게 원웨이 아노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데이터를 각각의 레벨에 따라서 한 가지 요인에 대한 레벨에 따라서 분산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분산 분석을 다시 이 정의로만 설명을 해보면, 특성치의 3포를 제곱합으로 나타내고, 이 제곱합을 요인마다의 제곱합으로 분해해서 오차에 비해 특히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그냥 그림으로만 대략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수준, 이게 이제 인자가 되겠죠. 인자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됐던 게, 이 부분이 이제 수준 1이라고 봅시다. 수준을 우리가 레벨로 부르는데, 레벨 수준 1. 예를 들면 우리가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압력을 바꿔가면서 실험하고 싶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2기압일 때, 이거는 예를 들면 3기압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기압일 때 실험을 했더니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됐어요. 3기압에 실험했더니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어쨌든 보면 이 예를 들면 동일한 기계라든가 어떤 대부분은 이 두 인자 말고 대부분은 동일한 상태인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전체를 합쳐 놓으면 이제 총 이런 형태가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를 봤을 때 이 각각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는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레벨에 의한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런 차이가 나타내지겠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요 차이. 요 차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즉 수준 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수준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이 전체로 봐서 요거 사이에 군 안에서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향이 더 큰지 이게 영향이 더 큰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 변수하고 이 수준과 이 수준은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남. 이게 더 크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컸어요. 이게 만약에 더 커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차이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 내부적인 차이가 이만큼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가 않겠죠. 차이가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군간 분산이 더 큰지 군내가 더 큰지를 설명을 하고,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만약에 군간의 차이가 만약에 크다. 뭐보다 이 군내의 변화보다 더 크게 되면 이 2기압과 3기압을 바꾼 거는 영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압이나 레벨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이 있음.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현상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됨.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내가 이걸 바꿨는데 이런 인자를 바꾸었는데, 변수가 아니 우리 여기서 봐서는 인자가 되죠. 인자를 바꾸었는데 이 차이에 의해서, 인자의 수준 차이에 의해서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중요한 변수, 중요한 인자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바꿨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인자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들인데, 자,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자, 이 통계 책이 있는데, 여기 윤병창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생활 속의 통계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북스에서 나온 거. 이 책을 보면 조금 이걸 좀 쉽게 정리가 돼 있어서, 계산하는 장 자체를, 그래서 제가 요 페이지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게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실험 자료가 있어요. 수면 시간을 측정을 했다고 칩시다. 수면제를 쓴 거하고, 수면제가 아닌 이제 가짜 얘기죠.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는 수면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험을 한 건데, 이제 효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보면, 자, 수면제를 실제 투여하고 자는 시간을 쟀더니 9시간, 10시간, 11시간 반복한 거죠. 반복 또는 반복은 이제 사람을 달리해서 반복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가짜 약을 주고 실험을 했더니 5, 6, 7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의 평균은 10시간인 거고, 이 값의 평균은 6시간인 거죠.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상 자료 완전히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수면제는 예를 들면 10시간, 수면제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다 10시간이 되겠죠. 고쳐 놓을게요. 다 10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전체적으로 이 실험 전체의 평균은 8이 될 거예요. 전체는 8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해할 거냐 하면, 자, 여기는 흩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체 평균은 8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평균에서 이제 여기 이제 3포를 보는 거죠. 3포. 특성치의 3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놓고 나서 그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만 보는 거죠. 그러면 9시간은 8시간으로 했으니까 1시간, 5시간은 8시간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시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8이에요. 그러면 군 전체에 대비해서 이 평균 대비해서 떨어져 있는 3포를 구한 거겠죠. 이 데이터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쪽 데이터가 중요한데, 자, 이쪽 왼쪽 부분은 수면제를 쓴 거죠. 수면제를 썼을 때 그럼 평균은 2예요. 그럼 이쪽은 이제 가짜 약일 때 평균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자, 수면제 쓴 거의 평균하고 수면제를 쓰지 않은 가짜 약의 평균하고에 대해서
결국 보면 이게 군이 되는 거죠. 군 1번, 이게 군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군 1번의 평균이에요. 예, 군 1의 평균, 군 2의 평균, 그리고 각각 군 1에 대해서 평균에 대한 3포, 이거에 대한 3포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평균이 이 값이고,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1은 뭐냐면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2가 되는 거죠.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였던 시간은 평균이 2니까 0이 될 거고, 예를 들어 여기는 마이너스 3이면 평균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뭐냐면 이 값은 뭐냐 하면 지금 뭐냐면 군, 이렇게 보면 군 내의 각 변동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요 부분은 이제 8이니까 각각 이 각각이 나타내는 변동이 되는 거예요. 변동. 각각이 나타내는 변동. 그래가지고 이제 요인 군간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군간 변동이 되는 거예요. 군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정의했을 때 보면 첫 번째 특성치의 3포를 제곱합한다. 됐죠?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치의 3포를 제곱합한 게 요거예요. 특성치의 3포를 제곱합을 하겠다. 특성치의 3포를 제곱합을 했다. 이건 이제 28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 이 편차의 제곱합은 1제곱, 2제곱, 3제곱, 마이너스 3제곱, 2제곱, 1제곱. 그래서 28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 요인마다의 제곱합으로 분해했다는 게 요인마다의 제곱합으로 분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요인마다 이 요인에 대한 거, 그다음 오차에 이 요인에 대한 거 제곱합으로 분해했더니 이게 24가 된 거예요. 제곱합으로 분해. 요인마다 각각 이거 요인마다 해서 제곱합 분해. 오차에 대한 부분, 요인에 대한 부분의 불편 분산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분석 실제 미니테이블 돌려보면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총 전체의 편차의 제곱합은 28이 되는 거고, 요가 그다음에 요인만 가지고 요인에 의해서 약효차 때문에 흩어진 정도만 가지고 했는 것이 24. 요인마다의 제곱합. 그다음에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오차인 거죠. 오차에 대한 제곱합은 여기서 보면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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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죠. 4.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도를 나누어서 불편 분산을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자유도는 우리가 전체 보면 이 데이터가 6개죠. 데이터 6개니까 전체 6개 중에서 하나를 빼서 자유도가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DOF. 그래서 DF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에 내려오고 나면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평균 이거하고 한 덩어리 데이터인 거죠. 여기는 이거 뭐냐면 평균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이쪽 수면제에 대한 거 하나, 가짜에 대한 거 하나, 자유도가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2개에서 하나를 빼주니까 1이 되는 거죠. 자유도는 전체 있는 경우의 수에다 하나를 빼준 거니까. 경우의 수는 수면제를 쓴 거, 수면제를 쓰지 않는 거. 이 값은 평균으로 다 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3포가 되니까 역시 이건 6개가 되겠죠. 여기서는 총 가지수가 이렇게 하면 6개가 되고, 근데 이거에서는 1을 빼는 게 아니고 이거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에 대한 자유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주는 거는 전체 6, 이 6개 데이터에 대한 자유도에다가 이 약효차에 의한 자유도, 약효차에 의한 경우의 수를 뺀 거,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에 대한 거는 2가지였으니까 하나밖에 안 남고, 오차에 대한 거는 이 요인이 2가지가 있었으니까 전체로 봐서는 4가 되고, 그래서 총계는 5, 요 데이터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거를 1로 나눈 게 24, 이거를 4로 나눈 게 1. 그래서 이거 2개를 여기서 보면 오차에 비해서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오차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오차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인을 오차로 나누는 거예요. 24 나누기 1을 해서 24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지금 분산들이니까, 분산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t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되어 있는 형태니까 제곱된 거는 F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F 분포의 24가 P 값으로 고치면 0.008. 그러니까 우리는 5% 기준으로 보니까 이 값은 0.05보다 아주 작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특이한 경우가 생긴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수면제하고 가짜약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차이가 있음. 두 개는 같다고. 지금 보면 이 두 개의 평균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가정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귀무가설이로 볼 수 있겠죠.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라고 했던 거를 놓고 분산을 가지고 흩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이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게 뭐 용도로 보면 우리가 공학 쪽에서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현재 쓰고 있는 공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개선된 공정에서 뭔가 데이터를 얻었더니 이 차이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이 군 간의 변동이 더 큰지 군 내에서의 이 변동이 더 큰지를 비교를 해서 이거를 비교를 해서 이게 차이가 군 간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선의 효과가 있음이 되겠죠. 있음. 만약에 군내 변동이 훨씬 더 커서 이걸 다 이렇게 덮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커서 이렇게 덮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개선을 해서 뭔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개선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모집단에 대한 평균의 검정. 지금 이제 2개만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이 4개 사이의 평균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닌지, 내가 이 4가지를 비교했는데 이게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산 분석의 이런 특징으로 보면 이 인자수와 표본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1개, 2개, 1개일 때는 1표본 T, 2개일 때는 2표본 T 테스트를 썼지만, 그래서 실험 측정은 완전히 무작위로 특성값을 부여하게 되고, 아노바의 지금 종류로 보면 원웨이 아노바, 투웨이 아노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론 배치법, 이론 분산 분석이고, 이론 배치도 하고 이제 1원 이제 분산 분석이 되는 거죠. 분산 분석이 되는 거고, 투웨이 아노바는 이제 2원 분산 분석이 되는데, 이거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얘는 이 인자가 1개, 이거는 인자가 2개인 경우, 실험 인자가 2개, 이건 실험 인자가 1개. 할 때 수준은 관계없어요. 수준은 관계없이 이 인자 하나가 수준이 2에서부터 5개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되고, 그랬을 때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인자 하나가 영향을 주는 건지, 투회를 하게 되면 이 인자 2개가 개별적으로 영향을 다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영향을 줄 건지, 아니면 이 2개가 같이 영향을 줄 건지까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간의 차이도 따질 수 있지만, 인자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교호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2개 인자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 인자 P하고 T라고 이야기하면 P만 했을 때는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준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근데 T만 따로 봤더니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T도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근데 2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 했더니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T가 1일 때 이게 T가 1 수준일 때 이렇게 되고, 근데 T가 2 수준이 되어버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B가. 그러니까 T의 레벨에 따라서 P의 경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T의 특정 값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럴 때 우리가 교호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호작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가정을 이야기를 하면 출력 변수, 우리가 측정한 y 값이 되겠죠. 출력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는 이런 검증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따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출력 변수들이 각각 정규성을 띈다. 정규성 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규성이, 각각의 데이터가. 출력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고 정규분포를 따라야 돼요. 각 데이터에 대해서 다 정규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은 인자의 모든 수준에서 동일하다. 모집단은 모집단 여기 있고, 우리가 이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현상인데, 우리가 인자라는 것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인자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이 현상이 이거의 대부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인자를 가지고 P1일 때, P2일 때 이렇게 뽑아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건데, 그럼 이 전체 형태가 보면 이 각각 이 변수, 이것도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것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 이야기가 이거예요.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집단의 분산이 모든 수준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거에 흩어지는 정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정도가. 왜냐하면 이건 같은 현상이니까. 같은 현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압력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물이 뭐 이렇게 끓는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 전체에 대해서 물이 끓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압력 1과 압력 2에서 평균은 다르겠지만 양상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그래서 분산이 동일하면 이거는 이제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일한 현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물이 끓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는 물이 증발되는 정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두 개는 서로 동일한 현상이 아닌 거죠. 동일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분산이 다를 거예요. 되게 분산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흩어진 정도, 평균의 차이뿐만 아니고 흩어진 모양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래서 분산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 실험이 동일한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실험이 어떻게 보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전체의 현상 중에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동일하게 뽑혀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 현상을 비슷하게 모사하고 있고, 이런 현상과 이런 현상이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띠고 있으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험이 어느 정도 다른 거에 영향을 좀 덜 받고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표본 데이터 형태는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직접 조금 따라 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가 쉬운 것이, 전체 이제 단계로 보면 이제 가설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밑에 많이 해줘야 다. 대신에 아노바의 기본 가정을 만족하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정규성을 띠는지, 그 다음에 등분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노바 표의 작성, 그 다음에 p-value의 해석, 이 작성 문장 미 탭을 실행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잔차 분석, 그 다음에 결론 도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강의 교재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 이 강의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강의 교재에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엑셀에서 보면 강의 교재에 있는 부분은, 엑셀에서 보면 요 밑에 이제 이런 배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배치 문제가 있는데,
A 인자에 따라서 A 인자가 의미가 있다.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A1, A2, A3, A4 네 가지 수준으로 실험을 달리한 거죠. 달리하고 반복을 3번을 실험했어요. 그래서 14, 13, 12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 있는 미니탭을 띄워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면 붙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미니탭 18버전이나 19버전에서는 17버전 이상에서부터는 아마 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분산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분산 분석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할 게 이건데, 여기 보면 두 개가 별도의 별도의 수준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돼요. 근데 이 17버전 이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한 열에 이제 다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미리 그냥 한번 해보면, 여기서 보면 자 계산으로 데이터로 가서 여기 보면 열 쌓기가 있어요. 열 쌓기에서 열로 가면 이 데이터 4개를 선택해서 쌓는데, 그럼 현재 워크시트에 어디다가 넣을래? 라고 하면 C5번. 이거는 지금 새로운 워크시트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첨자는 C6에다가 넣자. C5, C6에다가 넣자. 첨자열의 변수 이름을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OK를 하면, 여기는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반응치인, 이게 반응치인 거죠. Y 값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면 이제 X 값인 거죠. 그래서 A1일 때 데이터, A2일 때 데이터, A3일 때 데이터, A4일 때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 데이터를 받았어요. 이 데이터를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요건 이제 잊어버리고 일단 A1, A2, A3, A4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반복 실험을 3번 했으니까 이 반복 실험 적을 경우에 못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경우가 되죠? 쌍데이터가 된 거예요. 쌍데이터가. 그래서 쌍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늘 이야기했었지만,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자 데이터를 받았어요. 엑셀이나 이런 데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그럼 쌍으로 된 데이터예요. 그러면 쌍으로 된 데이터니까 산점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에서 여기서는 산점도 행렬로 갑시다. 우리가 여러 개 많아질 거니까 4개를 가지고 확인. 보면 이걸 보면서 지금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A1과 A2 봐서는 이렇게 이런 모양, 이게 이제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대칭 형태가 되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 A1과 A3는 같은 형태를 띠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 다 어떻게 보면 삼각형 형태들을 띠고 있는데, 요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는 이런 형태의 경향성을 보이긴 하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경향성을 보이니까 두 번째 할 거는 여기서 보면 자 산점도를 보고 이제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는 상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 통계에서 상관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확인해서 그래프는 산점동이 어차피 같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뺍시다. 여기 같이 둘까요? 두고 옵션에서는 그대로 두고 확인 하면 아까 반쪽만 나오겠죠. 반쪽만 나오고 이제 이건 나오진 않을 건데 R 값하고 여기서 보면 P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옵션에서 상관계수 그래프에서 표시할 것 P 값. 그래서 확인. 원래 예전 17버전 이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림도 안 나오고 이제 상관 행렬하고, 그래서 보면 상관 행렬하고 이것만 나오는 형태가 됐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P 값이 보면 1. 이거는
A2하고 A1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관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큰 값이 귀무가설이 관계 없겠죠. 두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있는 두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0.0154 뭐 해봐야 여기서 0.179 정도가 되네요. 그죠? 좀 더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p 값이 작아졌겠죠. p 값이 작아지면 그게 뭐냐면 두 데이터를 가져다 놨는데 이 두 데이터에 상관관계가 있어.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p 값이 작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봐서는 모양으로는 아까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p 값으로 봤을 때는 별 상관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고 나면 이제 C계열도, 모든 데이터의 C계열도 그래프에서 C계열도로 가져가서 그룹으로 표시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룹 범주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합친 데이터로는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거 합친 데이터로는 볼 수가 있을 건데, 지금 그래프 하나만 보려고 이제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4개가 다 있으면 다중 그래서 선택 해서 그래프선을 분리 안 하고 그룹화를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의 인덱스를 두고 이렇게 보면 뭐 지금 따로 그런 모양들은 볼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시계열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정규성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계 분석, 기초 통계에서 정규성 검증.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 정규한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1번, 우리가 조금 시간을 아끼려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통계 분석에서 그래픽 요약으로 갑시다. 그래서 4개를 같이 띄워주면 확인하면 A1 정규성 검증하면 P값이 0.631, 3개밖에 없지만 3개밖에 없어서 거의 이제 종 모양 이런 거는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안 보는 거죠. 종 모양 그런 건 아니니까. 데이터가 작아서 이렇게 컨트롤로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 축소가 되니까요. 그거 쓰면 되고, 0.631 여기는 0.057 조금 아슬아슬했지만 이 데이터로 봐서는 그냥 봐도 되고요. 여기도 그렇고 A4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정규성 검정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그러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3개면 이렇게라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0.057로 작긴 하지만 이 전체로 보면 이런 하나의 이걸로 보면 하나 이렇게 이제 밴드 형태로 이렇게 띄고 있다는 거죠. 밴드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붓 정도로 이렇게 연필 정도로 이렇게 쭉 가렸을 때 가려지는 정도면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다 했고, 이제 기술 통계량 표시를 하면서 좀 전에 이 요약 보고서를 봤죠.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됐고, 그러니까 정규성이 됐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보면 정규성을 갖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정규성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등분산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등분산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통계에서 분산 분석으로 가서 여기 보면 등분산 검정이 있어요. 등분산 검정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보면 반응 데이터가 모든 수준에 대해서 별도의 열이 있다. 그러면 반응 데이터가 각 요인 수준에 대해서 별도의 열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반응 변수 하나니까 Y를 클릭하고 요인을 이렇게 X로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걸로 하게 되면
밑에 걸로 하게 되면 이 네 개를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띄워보면 옵션을 보면 95% 정규 분포를 쓰게 될 거고, 이건 일단 체크를 하지 말고, 그래프는 요약도 개별각 그림 상자 그림 확인, 그 다음에 결과는 다 저장은 지금 일단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보통 이제 요 그림 하나만 봐요. 개별각 그림이나 이 상자 그림보다는 요 그림 하나만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만 보면, 자, 여기서 등분산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뭐냐면 모든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알파가 0.05니까 0.05보다 큰 값이면 분산이 동일해요. 큰 값이면. 근데 그게 아니고 0.05보다 작으면 분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레빈의 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연속형 변수일 때 이 데이터가, 우리가 아까 전에 정규성을 뺐죠. 제외를 했죠. 그래서 이제 레빈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쨌든 p 값이 0.911이죠. 그러면 p 값이 굉장히 크니까 이 네 개의 데이터는 같은 현상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옵션에서 이거를 넣는다, 정규 검정을 넣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정규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거는 이제 바틀렉 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각각의 데이터 조금 전에 보면 정규성 검정을 했을 때 정규하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규하다는 걸 놓고 등분산 검정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면 바틀렉 검정으로 보면 0.772니까 이거는 이 등분산을 가진다. 그래서 A, B, C, 1, A1, 2, 3, 4는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실험이 어느 정도 현상적으로는 잘 되었다. 값의 수준이 아니고 이 값이 보여주는 정도, 이제 현상적 물리적으로 같은 현상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등분산 검증을 했으면, 그래서 보면 이제 정규성을 가지고 등분산 검증을 했죠. 그 다음에는 아노바 표 작성인데 미니 탭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계 분석에서 분산 분석. 그래서 지금은 1원 분산 분석이에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변수가 지금 변수 A라는 변수 하나밖에 없죠. 수준이 1, 2, 3, 4였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보면 수준 하나에 수준 4개에 지금 인자가 1개인 거죠. 그래서 인자 하나에 수준 4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산 분석에서 1원 분산 분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모든 데이터가 다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탭이 자동 눌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나면 이 4개를 쭉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보면 지금 등분상 가정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등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등분상 오케이 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에 대한 오류율, 이게 5%, 알파가 5%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산이 우리가 같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책에 있는 페이지를 이론적으로 조금 보면 돼요. 우리는 지금 평균 차이에 의한 구간 그림을 볼 거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래프는 구간 개별 상자 그림의 잔차는 3개 모두. 잔차라고 하는 거는 그 평균에서 뺀 나머지 부분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확인, 결과는 단순 표로 봅시다. 표로 보고 저장까지는 하지 않고 확인 하게 되면 이런 분산 분석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요인 하나에 대해서 수준 4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분산 분석으로 보면 요인 보면, 아까 요인은 이 요인에 대한 자유도 요인이 4개였으니까 자유도가 3이 되겠죠. 하나가 빠지고, 그죠? 오차에 대해서는 오차는 전체 총계는 이게 4, 3, 12니까 하나 빼니까 11이 되겠죠. 그럼 오차는 이거 2개 차이니까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돼서 아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F 값이 F 분포 값의 29.09고
그렇게 했을 때 P로 환산했을 때는 0.0000이네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우리의 귀무가설은 뭐였냐면 모든 평균이 동일하다 라고 했는데, P값이 0이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로 가는 거죠. 평균이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이 같지 않다. 평균이 같지 않다. 이거는 4개는 같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건 평균이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을 거라고 각각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 A3하고 A1이나 2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벗어나 있죠. 보면 A1과 A2와 A3는 이렇게 약간 겹쳐져 있어요. 데이터가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근데 A3는 완전히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A3 때문에라도 완전히 이거는 구간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다른 값들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죠? 수준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A라는 인자는 굉장히 유의하고 이 데이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개별 값들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상자 그림 알고 있죠. 상자. 여기 잔차 그림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잔차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정규 확률 또는 잔차가 정규 확률을 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기서 보면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가 되면 잔차가, 이거는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적합치라고 하는 거는 잔차를 빼고 각 수준별로 있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나타낸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잔차 이 값을 기준으로 이 위아래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돼요. 다른 모양이 아니고 이런 정도로 흩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 모양 자체가 한쪽으로 갈 수가 없겠죠. 위아래로 평균 값이니까. 이게 데이터가 2개면 이렇게만 나타날 거예요. 평균에서 위아래일 거니까. 3개가 평균이고 위아래 이렇게 가면 괜찮은 거고, 예를 들면 이게 모양이 이제 좀 특정 모양을 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모양들은 괜찮아요. 히스토그램은 이런 종 모양을 띄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 개수가 너무 적은 거죠. 개수 전체가 12개밖에 안 되니까 개수가 적을 때는 이런 그림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보면, 각각에 대해서 개수는 3개고 각각 평균이 가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 변수가 영향을 준다. 영향을 굉장히 주는 변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모형 요약에서는 지금 이 S 값은 좀 작을수록 좋고요. 이 차이를 가지고 편차를 가지고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전체 평균에 대해서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R 제곱 값은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이 회계식들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변수 A라는 것만 가지고 A라는 걸 가지고 하면 이 A라는 걸 가지고 이제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상을 결국 설명을 해야 되는데 A만 가지고도 이 데이터의 변화하는 거 봤더니 A를 1, 2, 3, 4를 변화시켰더니 전체의 변화 정도를 봤을 때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크다는 거예요. 이 자체의 변화가 현상 전체의 변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A만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를 A만 가지고 전체를 뭐 할 수 있냐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현상 안에 만약에 A라는 인자하고 B라는 인자가 만약에 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내가 A만 막 바꾼다고 해서 이 현상 전체가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B도 같이 돼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 F라는 것이 어떤 개수의 A 더하기 어떤 개수의 B 더하기 이런
에러로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A와 B를 다 바꾸어야지만 이 전체 현상이 설명이 되는데, 만약에 이 F라는 것이 이렇게만 관련이 돼 있어요. 이렇게만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A를 바꾸면 이 F가 다 설명이 되죠. 전체가 다 커버가 되겠죠. A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건 뭐냐면 R 제곱값이 뭐냐면 R 제곱값이 올라가요. R 제곱값이 이제 이 R 제곱값이 뭐냐면 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예요. 모형의 설명의 정도예요. 그러면 모형을 91.6%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A라는 인자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이 A라는 인자 자체가 모형 전체의 91%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말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8.4%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A 이외에. 이게 지금 현재는 에러라고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죠. 이게 나머지 부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R제곱 수정값은 뭐냐면 이거 말고 지금 데이터 이 변수 A라는 거 하나 가지고 하긴 했는데, R제곱값은 항상 A 말고 다른 변수들이 추가되면 항상 올라가요. 왜냐하면 A 이외에 다른 이 부분에 거의 영향은 없지만 한 4에서 5%만 가지는 B라는 인자만 추가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A, B만 가지고도 전체 설명할 수 있는 게 96% 이상이 돼버리니까 항상 올라가는 거고, R제곱 수정값은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는 변수 또는 이 모형의 이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형의 효율성을. 예를 들어서 A 하나 가지고 설명하는 거하고 A, B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하고, 근데 A만 가지고 91%를 설명을 해요. 근데 A, B를 다 넣었더니 무조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92%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두 개를 효율적으로 보면, 자, A 하나만 가지고 91% 할 수 있는데 A, B 두 개를 가지고도 92%밖에 못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R 제곱 수정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R 제곱값은 항상 올라가는데 R 제곱 이제 ADJ 값 수정값은 이 효율성으로 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변수가 되는 거고, 부한 그림, 개발각 그림, 잔차 그림까지 이제 다 확인을 했죠. 그죠?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분산 분석에 가면 여기 보면 이번 평균 분석이 있어요. 평균 분석을 하면 반응, 여기서 이제 이 합쳐진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Y하고 요인이 X 하나로 이렇게 놓고 나서 확인을 하면, 이거는 지금 이런 분산 분석에서 이 AX에 대한 그러니까 평균을 두고, 이거는 이건 전체 평균이죠. 전체 평균이고, 이건 전체의 상한선, 이건 전체 하한선이에요. 그래서 중심 한 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에 있으면 이 전체를 봐서 큰 변동은 낮추긴 하지만 A2 수준이 되면, A가 수준 2가 되면 전체 다른 데이터보다 낮아지기는 하지만 전체의 틀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는 이야기예요. A2하고 A4는. 하지만 A1과 A3는 전체 틀을 봐서도 그거를 평균을 낮추게 하는 경향, 얘는 높게 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볼 수가 있고, 평균이 들어가는지가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구간 그림을 띄우면 여기서 보면 이 변수 4개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하면, 한번 같이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중보다는 이때는 단순해서 이런 게 좀 편하긴 해요. 이런 게 수준이 들어가야 되니까 구한 그림 구한 그림이고 변수 맞네요. 그래프 변수 y 그 다음에 그룹 표시를 해야 돼. 그룹 표시 그룹이 들어가야 되니까 분산 분석에서 구간 그림에서 그룹 표시로 가서 단일 이 그래프 변수 y고 범주와 x를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나오죠.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그렸던 것 중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이제 선 연결한 거 뺀 거니까 이렇게 보면 각 구간이 이 정도 있을 거다. 아까 이것도 지금 모집단에서 꺼집어 내온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표본인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분산 분석에 보면 주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론에서는 반응, 요인.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메뉴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데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평균 놓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분산 분석을 했을 때 이 그림들이 다 한 번에 다 나오니까 이게 상자 그림이고 이게 구간 그림이고 이게 이 주효과 그림인가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걸 그래프를 가져가고 굳이 주효과를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열 쌓아 놓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하면 지금 이 데이터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데이터인데 previous level하고 한 어떤 요인에 대해서 이전 각각의 previous, various level이니까 여러 가지 변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보면 이 경우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만 한번 해봅시다. A3만 빼고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서 A1, A2, A4만 가지고 분산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부분만 이런 분산 분석을 했을 때 보면 이 데이터 때문에 평균이 완전히 겹쳐지는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반응에서 A1, A2, A4만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자, 모든 평균이 동일하다고 돼 있고 했더니 P값이 그래도 0.007이네요. 이렇게 보더라도 이 A1하고 A3가 지금 떨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차이 때문에도 이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값이 대신에 여기에서 보면 P값이 0이었고 F값이 클수록 P값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0이었는데 다만 0.007로 좀 줄어들었죠. 그죠? 수준 하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을 풀어줬고, 이 부분은 지금 숙제로 낼까 해요. 숙제로 해서 지금 데이터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항공사 데이터가 있어요. 항공사 데이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보면 자, 해외 출장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자, 다음 각 항공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항공사를 이용하는 걸 보니까 자, A항공, B항공, C항공, D항공, E항공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회당 출장 비용을 봤더니 오타했네요. 한 회당 출장 비용을 봤더니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A항공은 그러니까 160만원 정도 대 B항공, C항공, D항공, E항공. E항공이 좀 작긴 하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이 5개 항공사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출장지겠죠. 여기서 보면 동일 출장지로
보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제 항공사 한 해당 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어디로 갔다. 뭐 제주는 아니고 이게 100만 원대니까 만약에 이렇게 미국으로 갔다, LA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각 이제 항공사별들이 있을 거니까 국내선이 되던 뭐 해외선이 되던 했을 때 갔다 온 것들을 이렇게 쭉 내봤더니 이제 비용들이 표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각각 항공사별로 우리의 출장 비용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출장 비용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 해당 소요되는 값을 봤을 때.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평균은 다를 거예요. 평균은 다를 건데 이제 통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항공사를 정할 수 있는 거죠. 항공사 예산 절감, 예를 들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낮은 것이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금액이 낮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항공사를 택해야 될 거냐. 근데 그것이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통계적으로 이 5개의 항공사에 대해서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실제로 있느냐. 아니면 이건 차이가 아니고 당연한 3포 정도로 볼 수가 있느냐. 당연히 이렇게 나오던 것 중에 그냥 이 데이터 몇 개 나온 거고 이 데이터 몇 개 나온 거야 라고 이야기해 버린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어떤 항공사에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 편하게 그냥 그때 맞는 5개를 아무거나 써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출장 비용의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라고 치면 이것들을 결정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보자.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면 첫 번째, 이거는 귀무가설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가 모든 항공사별로 평균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평균이 같다. 평균이 동일하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의 항공사는 다를 것이다. 그러면 모델에 대한 가정이 유효한지 안 한지 봐야 되니까, 첫 번째,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독립적이냐, 정부분포를 따르느냐. 2번, 분산은 동일 수준에서 동일한지, 이거는 등분산을 해야 되죠. 지금 이런 데이터대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내야 돼요. 제출을. 그래서 이건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이 정규성 검증을 해야 돼요. 정규성 검증을 하고 해서 이것이 0.0보다 큰지 작은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등분산 검증이에요. 등분산 검증을 해서 이거 같은 데이터, 이게 출장 비용이 맞는지, 여기에서 만약 등분산에서 이 값이 다르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서 등분산이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다르다는 거는 P 값이 만약 0.05보다 작은 경우겠죠.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항공사에 대한 이런 출장 비용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 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해보면 아마 같게 나올 거예요. 같게 나오면 이거는 항공사 데이터로, 항공사의 비용 데이터로 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안오가 표 만들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따로 이제 합쳐서 하고 버전에 따라서 해볼 수 있을 거고, P값 구해보고, 그러면 아마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전차 분석하고, 이거는 옛날 데이터들인데 이런 부분들 지금 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죠. 여기 미니탭에서 예전에 각각 나왔던 것들을 여기서는 다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로 해서 엑셀에다가 여기서 나온 것들을 지금 엑셀에다가
붙여서 넣듯이 붙여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면 뭐 PPT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DOCX로 되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도 관계없으니까 이 엑셀이든 PPTX든 DOCX든 이걸로 해서 그래프 다 붙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겠죠. 토론을 하고 이게 만약에 다 쉽게 다 된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일 이런 데이터를 볼까요? 만일 항공사 한 개를 제외하면 어떤 특정 눈에 보이는 항공사 하나를 제외하면 그럴 때 같은지 다른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항공사 하나가 만약에 제외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항공사 하나를 빼고 나면 과연 이것을 같다고 할 수 있는지 또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된 사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숙제가 될 것이고 여기는 추가 숙제가 돼요. 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